일단 뭐 저희가 좀 입장을 좀 먼저 얘기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희도 이해하고 뭐 구조 과정이 어렵다는 걸 이해하고 있고 답답하지만 특별히 크게 이렇게 많이 요구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9일차에 접어들면서 또 저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서 또 맨날 저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희 가족들도 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좀 같이 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첫째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이 주위의 상가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입주할 이런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전국에 여기 강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현산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이런 그런 건설 현장에 이런 모든 게 지금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또 누군가의 가족들이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일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다 멈춰선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분들까지 이제 이런 피해를 입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 현산하고 광주시와 서구청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이제 구조를 한다는 핑계로 저희를 방패막이 삼아 시간을 지연할 게 예상이 되고 그런 게 저희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는 절대 용인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여기 상가 피해자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입주 예정자 협의회 측에 저희가 들은 바로는 지금 뭐 붕괴 근로자들 가족들이 저렇게 힘들게 있는데 좀 큰 소리 나고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저희를 방패막이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본인들은 저희를 방패로 삼고 시간을 지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 시간이 오래 끌어야 대부분 다 포기할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은 손쉽게 사망자를 꺼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 크레인을 해체하지 않으면 내부에 어떤 캠프나 이런 구조 작업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재 크레인을 해체하지도 않았는데 22층에 구조 기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내부에서 어떤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안 되고 저희는 또 사고 난 당일이나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일들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일 크레인 해체를 한다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대피령도 안 내려져 있고 제가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버스 몇 대 뺀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터미널 쪽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도 어떤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공서는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오늘. 뭐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2차 붕괴나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저희는 또 어떻게 한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현산 측에 강력히 요구하는데 지금 자기들이 현재 여론전을 펼칠 때입니까? 자기들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여론전을 펼칠 게 아니라 대책을 강구하고 실질적으로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한 대로 만약에 다른 현장의 근로자들이 언제까지 저희를 이해해 주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은 어차피 죽은 사람들 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이렇게 일을 못하고 급여를 못 받아야 되나?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취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의 여론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게 강주만의 일로 또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습니다. 강주 근로자들이 강주 레미콘 업체들이 강주 현장 소장이 저지른 일이다. 다른 데는 안 그러다. 어제 청원 올라온 내용이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본인들이 먼저 나서서 그런 부분을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제 얘기했듯이 24시간 지켜봤는데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대책이 세워지고 실질적으로 뭐가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가족들은 이제 생계전쟁과 현실을 감당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도대체 저 서구청과 시청과 현사는 저 안에서 한통속이 돼가지고 무엇을 가리고 다 범죄자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다 저지른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강력히 요구하는 게 정부에서 특별팀을 구성해서 현산을 제주하고 된다면 광주시와 서구청도 빠지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주도해서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현산에서 생계 대책에 대해서 뭔가 내놓은 거는 없나요? 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루트로 뭐 전달받은 사항도 없고 그냥 지금 저희끼리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피해 대책이 꾸려서 뭐 그대로 이렇게 승계하시거나 사태 나오겠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는 현재 상황이 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전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과연 이게 저들이 쇼를 하고 있다면 그냥 구조하는 척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공서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쇼라면 저희는 얼마나 이게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자기들 말 한마디에 저희는 일이 hil비하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혹시 오후에 뭔 일이 있지 않을까? 저녁에 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며칠 뒤에 그것이 저희들의 쇼로 알게 되면 저희의 그 실망감과 억울함은 또 어떻게 합니까? 저부터서도 생계 때문에 출장을 가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누가 책임져 줍니까? 알고 봤더니 아무 일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회의를 그렇게 죽어라고 한다는데 그 회의장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들여보내달라고 해도 저희도 알게 해달라고 해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구조 과정에서 저희 가족의 신체가 훼손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연히 저희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질문 있는데요. 예. 현산에 하셨었잖아요. 생계 대책 권한 같은 거. 네. 그게 혹시 현산에서 대답이 나온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들의 대답이라고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결과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결국은 지금까지 저희가 봐왔던 이런 재난을 일으킨 인재를 만든 그런 기업들의 똑같은 행태로 가고 있어서 그런 모습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두고 볼 수만 없기 때문에 나서는 겁니다. 가족들을 당패막이로 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있으면은 그 서구청이나 시청에서 가족들 소개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실종자 찾는데 그게 처음에 한두 번은 구색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면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결국은 제가 항상 말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죄송합니다. 서로 미안합니다. 도대체 미안해야 할 사람이 저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와 또 자치단체나 이런 게 존재하는 이유가 뭐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은 하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방패 아닙니까? 저희가 인질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떠나면 저희가 가족을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다 데리고 떠나면 결국은 이 자리에 남겨진 그 사람들은 또 누가 해결한답니까? 그리고 저희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또 죄책감에 고개도 들지 못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까니 죄인이 돼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묻히는 것도 저희는 원치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피해자인데. 제가 피해자 가족 협의회라고 한 이유가 저희는 붕괴 피해자 가족만 아니라 모든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사업계획 해체 작업 계획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들을 수 있나요? 오늘 와이어 걸고 끝난답니다. 21일에 마무리 된다고 하던가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분통이 터지는 게 구조 작업도 일과 시간에만 합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인데 구조 작업도 일과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납니다. 저희 현장 근로자들이 그렇게 8시에 일을 시작해서 5시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크레인을 해체했을 때 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쨌든 계속 회의만 하고 있답니다. 그럼 그 서두에 말씀하셨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시면서 했던 뭐 크레인을 해체한다고 했는데 그게 자꾸 미뤄지고 그런 걸 이야기하셨던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저희는 답답하고 지금 이성을 유지하기조차 힘들지만 최대한 감정 대응을 자제하면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저희조차는. 근데 본인들은 객관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보다는 객관적일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감정이 막 소름이 복받쳐오는 저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분명히 크레인 해체하기 전까지 건물 안에 진입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근데 벌써 베이스 캠프가 차려져 있지 않습니까? 크레인 해체도 안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할 수 있었던 일 아닙니까? 밑에서 1층 낙하물을 다 치우고 거기서 수색을 하면서 또 어떤 팀은 올라가서 위쪽에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러면 서부소방서 혼자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인력이 부족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말로는 지원한다고 해서 도대체 뭘 지원한 겁니까? 장관들 몇 명, 차관들 몇 명 와가지고 사진 찍고 간 것 뿐이지 않습니까? 누가 왔다 갔으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 2일, 3일 동안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오직 했으면 가족들이 와가지고 너무 착하답니다, 저희 보고. 우리가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됩니까? 들어 넣어야 된다. 때를 써야 된다. 악을 써야 된다. 가족 친지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광주시도 배제하라고 하셨던 건 시에서 어쨌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다 한 통속 같습니다, 지금. 그럼 오늘 설명한 건 뭔가요? 소방 당국에서 설명한 내용이 뭔가요? 지금 내부 수색과 또 그런 원론적인 얘기들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그런 계획 하에서. 물론 어제와 별반 다를 바 없었다는 네. 이야기시네요. 그 내용이. 그 부분은 따로 브리핑 받아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보니까 여러분한테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저희한테는 그렇게 자세한 설명이 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그 대책본부에도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대책본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얘기했나요? 원론적인 대답이죠.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현산이랑 광주시 서구가 한통속처럼 느껴지고 너네가 지연하고 있는 거 아니냐. 22층에 그렇게 가려고 하는 정황이 보여서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쪽엔 아직 네. 전달한 부분 전달했습니다. 그쪽에서 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일 없다. 예. 아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가장 아까 의혹을 증폭시킨 게 고층부에 전쟁기지를 배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서야 했냐 아니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하던가요? 명확한 해명이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타워 크레인이 해체가 돼도 그게 과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그거를 믿어왔는데 그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해체해야 되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체하는 건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해체한 후에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해체한 후에 거기에 이제 적재되어 있는 돌 무더기를 이렇게 어떻게 드러내서 어떻게 구조를 할 거냐고 저희가 물어봅니다, 많이.
저희 가족들도 2단계, 3단계 앞을 내다보면서 저희가 물어보는데 이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합니다. 그리고 회의만 한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사람의 예상이라는 게. 이제 전애들은 장기전이 됐으니까 결국은 시간 지연,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론전을 펼쳐서 저희를 매장시키고 결국은 여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일, 나중에는 저희 5 가족만 남아가지고 조용히 외치고 있고 조용히 사귀고 있고 그때까지도 지금 이게 여름에 끝날지 내년 봄에 끝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상황이 생기도록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제가 가족들을 많이 달래고 해왔는데 지금 제가 가족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혹시 오늘 대표님 말고 다른 실종 가족분들 나오셨는데 네.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뭐 그거는 가족들 필요하신 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거잖아요.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언론 플레이라고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너무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리고 가족들의 말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현대에서 왔을 때도 가족들한테 통보를 하고 언제 온다고 얘기를 해야지 모여서 다 저기를 할 텐데 소리 없이 가갖고 죄송합니다 하고 가버리고 회장인가는 어제 또 광주시장을 어떤 행태를 보는지 아세요? 와가지고 우리한테 다 말았어요. 의자에 앉아서 조단조단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서구청 광주시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 대표님 하시는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짜고 짝짝꿍 해갖고 시간 벌고 아침에 회의 저녁에 회의 안전 우리가 말을 못하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큰 목소리를 못 냈냐? 소방대원 다칠까봐 행이나 거기 근로자들 다칠까봐 그러면 또 그 아까운 생명 우리한테 다 오잖아요. 제발 좀 골프타임 놓치지 말고 3, 4일 안에 저기 해달라고 그렇게 악수고 저기를 했는데도 언론에 그거 딱 하루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대표님도 자제해달라고 하고 하니까 대표님 세워서 저기를 하니까 언론들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전화가 와요. 도대체 거기는 왜 그렇게 다 얌전하고 저기 하냐고. 가족들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저 철근 콘크리트 아래 깔려 있는데 가족인 우리가 진짜 부끄럽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산업 와서 브리핑하는 그 사람조차도 제일 아래 사람 내려다 놓으니까 말 못하고 땀 찔찔 흘리고 대답하면 죄송합니다 그 말뿐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은. 그 사람도 교체해주고 이 사람으로 제대로 브리핑할 사람. 광주시에서도 다그치고 정부에서도 장관이고 차관이고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제발 우리도 뭔가 저기를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런 것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분통이 터지죠. 우리가 앉아있겠어요? 서있겠어요? 가족들이 답답해서 밖에 나가 있는데 그때 회장 와가지고 가족들 몇 명이 또 없는데 쓱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가면 거의 다 합니까? 사퇴하면 거의 다 해요? 세계에서 알아주고 우리나라의 제1위 현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제발 언론에서만이라도 제대로 좀 알려달라고요. 정부에서도 너무하고 아무리 대선이 앞뒀지만 근로자들은 소중한 목숨 아닙니까? 국민 아닙니까? 나는 진짜 나도 잠깐 없었을 때 회장이 왔다 갔는데 그거 물어보고 싶어. 고 정주영 회장이 현대를 세울 때 생명 존중하라고 생명 무시하라고 세웠을까요? 그러면서 우리 현대는 돈만 벌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나는 참 진짜 내가 통할 수 있다면 정주영 회장한테 가서 따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후손들이 일하고 있는 행태를 정말 제대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피눈물 나는데 우리 동서는 신랑이라 쓰러져. 몇 편 코피 쏟고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픈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소방대원 저기 할까봐 이런 사람 저기 할까봐 참고 참았는데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아. 너무 딜레이 돼요. 그리고 이제 대선 판국이다 보니까 현대 2호 광주 사고는 쏙 밑으로 내려왔고 2줄평, 1줄평 이렇게 하고 있고 제발 좀 제대로 좀 전해주세요. 정말 어디 다른 저기처럼
어? 서구 끼얹고 저 올라가서 진짜, 어? 분신이라도 한다고 저기를 해야지 현대에서 움직일란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정말 그러고라도 하고 싶다니까요. 또 뭐 얘기하시죠. 가족. 지금 사람 사는 아파트를 짓는 건데 만약에 여기가 다 완공이 되고 사람들이 입주해가지고 살았으면은 언젠가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사람들이 살다가 무너져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왔어야 현대산업에서도 움직이고 나라에서도 움직였을 건지 지금은 6명밖에 안 돼서 그런가 다들 너무 이쪽에는 신경도 안 써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 6명도 다 똑같은 국민이니까 좀 나라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좀 구조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가족분께서 대선 후보들 얘기했는데 대선 후보들한테도 한마디 할게요. 본인들이 대통령 된다는 게 뭡니까? 좋은 나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게 저희만의 일입니까? 결국은 바뀝니까? 현장 소장 구속되고 그 사람 교도소 살다가 5년 뒤에 나와서 다시 이런 데 와서 일합니다. 그럼 뭐가 바뀝니까? 저희한테 오지 말고 현장에 와서 조용히 와서 둘러보고 가고 자기들이 지금 건설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집값 오르니까 집값 잡겠다고 집만 많이 지어대면 뭐합니까? 결국은 현산 봐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나중에는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뭡니까? 현산이 공급해야 될 게 28,000세대 그거 없으면 집값은 어떻게 하나? 지금 그 걱정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어떤 국민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좋은 나라 만들고 대통령 되겠다면 이 부분부터 해결하지 않으면서 그것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무슨 서민들 굽어 살피겠다는 겁니까? 결국은 똑같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생각이 있다면 적어도 성명 하나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도 못 봤습니다. 가족들 눈치 보고, 누가 우리 눈치 보라고 했습니까? 그럼 도대체 정치를 왜 하는 겁니까? 제가 무슨 정치인입니까? 저희가 무슨 정치해야 됩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챙겨야 되는 게 정치인 아닙니까? 좀 똑바로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기다리는 법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저희가 돌 치우게 하든지. 본인들이, 저희는 제가 빠지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본인들이 할 거면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날마다 연구하고 노력해서 예상 시나리오를 짜고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어떤 방법이 필요할 것이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시간 보내기 전문가 아닙니까? 시간 보내기. 그리고 나온 결과는 저희도 예상할 수 있는 뻔한 결과, 뻔한 방법,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통탄스럽습니다. 이 부분 좀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좀 전파해 주시고, 또 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사실 이분 우리 가족들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구조는 저쪽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제 역할은 이분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타까워서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겁니다. 좀 이런 부분 좀 알아주시고 많이 조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여러분들이 저희는 저희를 알리고 이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거라면,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십시오. 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뭐 또 궁금한 사항은 따로 제가 밖에 있을 테니까 얘기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